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네. 대구시장 경선 상황 역시 봐야겠죠. 장동혁 대표가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를 좀 제안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처럼 잘 싸울 수 있는 전사가 필요하다. 이 전 위원장 기차 떠났습니다. 라고 참 차갑게 답을 했습니다. 곽규택 이번에는 공천관리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이미 정해졌고 국민의힘 앞으로 경선 통해서 후보가 누군가 정해질 텐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 무소속 나오고 주호영 의원까지 만약에 탈당해서 무소속 나온다면 이거 지금 4파전이거든요. 이렇게 갈 때까지 지켜보나요? 아마 그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진숙 있고요. 위원장이 예, 기차 떠났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기차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진숙 전 위원장도 뭐 장관급 정부 인사를 역임하신 분이고 예. 뭐 주호영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육선에 이르는 당에서 아주 그냥 중진 중에 중진이시죠. 그래서 당의 입장을 생각하고 네. 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의 대구에서 어떤 보수 국민의힘의 승리를 생각하신다면 뭐 신중하게 저는 결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예.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기차는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대구시장 후보로서의 활동을 계속 하시고 계신 것은 저는 뭐 본인한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예. 뭐 대구에서 쉽게 지금 떠날 수가 없는 게 재보궐선거가 같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정말 대구를 위해서 본인이 대구시장으로서 역할을 해보겠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대구 시민들께 호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어느 지역이 사실 대구에서 이제 재보궐선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구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 본인의 어떤 정치적 호소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정치인이라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 의미가 곧바로 무소속 출마로 이어진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거물이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에 상응해서 또 대구 시민의 어떤 그 보수를 위한 단결력 예. 이런 것은 또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런 교통 정리가 되면 저는 충분히 이번 일을 더욱 더 조금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금 4파전은 아닐지 몰라도 3파전은 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가처분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줄 수도 있는 가능성에 언급을 했습니다. 수성갑의 문을 열어서 한동훈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모레 기자회견까지 예고를 했어요. 주호영 의원은 좀 당에서 좀 원치 않는 결론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뭐 주호영 부의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신중하시는 예.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계속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당을 위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그 수성구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정치인들이 흔히 이 지역은 내 거야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지역을 위해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국회의원직을 위임한 것이지 어떤 그 지역에 내가 정한 사람이 내 뒤에 후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신중한 결론을 내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어쨌든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도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구 시민 뜻에 따라서 시민의 판단을 받고 선택을 하겠다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계속 시사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3파전 내지는 뭐 4파전 양상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좀 당내에서 나왔나요? 가면 좋겠는데요. 예. 저도 곽규택 의원처럼 그냥 양자 대결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뭐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 내보내달라고 지금 그냥 그렇게 예비 후보 못 입고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호영 의원께서 지금 항고한 상태잖아요. 네. 항고 결과 나오면 8일날 기자회견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진숙 후보는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후보 중에서 예. 현직 의원이 시장으로 후보로 확정이 되면 그것을 보궐선거 나갈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그런 식의 원지를 좀 한 바가 있고 그래서
4파전은 가능성이 확실히 없는 것 같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보면 계속 화는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그 막장 공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이제 어필을 좀 하고 마지막 수단까지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항고 이후에 8일 날 입장을 발표하겠다라는 것도 보면 사실 무소속 출마할 거면 진작 출마를 좀 해야 됐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구 네. 시민들의 의견을 참조하겠다, 듣고 예, 예. 참조하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한동훈 측 의원들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호동연대를.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대안과 미래라는 소장파 의원님들은 또 무소속 출마를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저기 주호영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이라든지 시장 출마하면 15억 원의 선거 비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15%를 넘어야지 이제 그거를 보존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고 결과까지는 봐서 항고에서 혹시 인용될 수도 있잖아요. 인용되면 다시 이제 되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일부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항고도 안 받아들여지면요. 거기서 기각되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이 정말 문제가 있다. 그 절윤해야 되는데 윤호개인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당권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의 문제점을 당 안에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 당권파를 교체하는 그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당내 투쟁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3파전, 4파전 이런 것보다는 1대1로 갈 것 같다라는 말씀. 근데 이제 거기서 이게 보니까 혹시 3파전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출마를 하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할 것이다. 그럼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논리로 좀 무소속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수 재건을 위해서 지더라도 호동연대를 통해서 당권파 장동혁 대표에게 경각심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한테 득이 될 게 사실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구에서 한동훈 그 전 대표와 관련된 비토 정서도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3파전 됐다가 국민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헌납하는 결과를 자초한 장본인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육성까지 대구를 기반으로 정치를 했는데 그 비판.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또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안 좋은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은 그렇게 불출마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저희끼리 얘기 말고 한번 민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리얼미터에서 발표된 대구 경북 지역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먼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6.9%가 나왔어요. 지난주보다 5.5%포인트가 내렸네요. 국민의힘은 62.2%로 지난주보다 7.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조사도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를 했고요. 4월 2일부터 3일까지 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전국의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두 분의 해석을 모두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곽 의원님,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은 7.1%포인트가 올랐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 한창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경선이 이제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전국적인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올라갔다. 네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만큼 또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니까 결집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격 결집을 하기 시작했다. 다만 아직 선거까지는 시간도 좀 남았고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런 여론조사 수치에 절대 뭐 자만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상대는 대구시장을 이미 역임한 또 김부겸 전 총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대구 시민들께 대구의 발전을 위한 후보가 누가 더 적합하냐 하는 것을 보다 더 정책으로 또 승부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나서겠다라고 한 시점의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에서 5.5%포인트가 내렸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지도가 워낙 저점이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등 국면으로 이제 지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대구시장 관련된 공청 잡음이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지금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부겸 전 총리라는 이제 그 아주 강력한 민주당의 후보가 있었기 예. 때문에 보수층에서의 결집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TK뿐만 아니라 부울경도 저희가 10.3%가 빠졌더라고요. 아, 그럼 그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은 6.9%가 이제 올랐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재수 후보가 강력한 후보가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지층의 결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고 다만 이제 전체적인 그 정당에 대한 지지율 차이는 민주당이 1.2% 하락하고 국민의힘 0.7%만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지역에마다 이제 연령대마다 약간 차이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서 네. 이렇게 우리 지지층이 빠지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올라간 것은 지지층 결집 효과다. 뭐 그런 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 본인에 대한 지지율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다시 올릴 것인가. 지금 박정희 컨벤션 센터 공약을 김부겸 전 총리가 다시 꺼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뵈러 가겠다, 예방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지금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포용 전략 측면에서 지금 원내대표께서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병도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박 전 대통령 만나러 가겠다는 이 행보는 김 전 총리 독자 행보인 건가요? 일단은 그 이 선거는 이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선거 전략상 뭐 당의 가치나 정책 이런 것과 그 지역별 후보의 전략 이런 거는 어떨 때는 같이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따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별개다. 예, 보여줄 예. 수 있는데 지금 당에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대구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그 후보가 선택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 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지금 이게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화에 대한 문제는 있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산업화에 대한 또 공로는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비록 탄핵은 됐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구속 수감되시고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해서 사면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뭐 당의 대표격인 뭐 이렇게 총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행정을 잘하는 대구시장을 뽑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예. 대구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부겸 후보께서 그런 이제 뭐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후보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또 그래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구도 타파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대구는 역시 누가 뭐라 해도 보수의 심장이고 텃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당장은 구도나 뭐 그 인물 경쟁력에서 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여론조사도 봤지만 그 선거로 다가갈수록 양당 간의 격차, 후보의 격차는 거의 박빙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그 통합적인 그런 행보도 필요한 것이고 또 대구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그 비전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승부해도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지금 후보께서는 하시고 있는 거고 당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근에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겠다는 김 전 총리, 박 전 대통령도 만남에 응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뭐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 했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뭐 그거는 후보의 생각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명예회복 조치는 없을 것이다 하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뭐 포용의 정치, 뭐 여야 화합의 정치 이런 걸 말로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실 속내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낸 말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희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회복 조치를 상응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저는 더 위험했다고 봐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그렇게 말함으로써 대구 시민들이 갖는 어떤 민주당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조금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또 홍준표 전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김부겸 총리를 지지한다 하는 그런 발언이 예. 과연 김부겸 후보나 민주당 측에 유리할까? 아, 도움이 될까? 예, 저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아요. 네. 이 대구의 민심을 봤을 때 뭐 홍준표 전 대표가 그렇게 대구 민심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지위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발언이 부정적인 조금 이미지를 줘서 오히려 대구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에 대한 지지가 더 우리가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또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정치에서 예. 있는 뭐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유리한 면도 있지만 분명히 불리한 면도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부산 지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 이어서요. 부산 시장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요. 청와대에 있는 하정우 AI 수석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바로 본인 부산 출마로 비계될 전재수 후보의 지역구 등판설 관련인데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하GPT 고향이 여기죠. 고향에 돌아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지 말고 여기 있죠, 그냥.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정우 AI 수석 같은 분들인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원한다고 다 하정우 수석이 출마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정우 수석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하정우 수석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뭐 농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라는 얘기를 또 했고 전재수 후보는 예를 들어서 하정우 수석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정우 수석은 어떤 마음일까? 하정우 수석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또 다른 형태의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다. 이거 해석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가능성 열려 있다. 부산 출마. 네, 처음에는 완강히 출마 생각 없다고 했거든요. 오, 네네. 근데 저렇게 이제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4월 3일입니다. 최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두 차례 걸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당 대표한테 출마한다고 인사하러 갔을 때 한번 얘기했고, 또 이제 후보 출마 선언할 때 또 이렇게 했거든요. 두 차례 연속.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뺏기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그 부산시장 선거를 하면서 그 부산의 전체적인 그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 전체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체적인 부산의 전체 선거판을 염두에 두고 그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젊으신 분이고 또 그 AI 미래 수석 아닙니까? AI 미래 수석으로 아주 AI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해양수도 네. 그리고 거기에 하정우의 그 AI 이것이 덧붙여지면 부산 전체의 선거판을 상당히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구도가 괜찮겠다,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또 하정우 수석은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둘이 이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공개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발언도 약간 이제 그런 12월 달에 물론 작년 12월 달이지만 또 부산과 관련된 그런 발언도 있어서 정치는 생물이니까 다만 이제 출마 여부는 이제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인데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본인이 결단이 일단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일단 우선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우리 곽규택 의원님. 예. 부산 북갑이잖아요. 네. 민주당의 유일한 지역구. 여기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수도 전재수와 AI의 하정우가 합치면 부산이 얼마나 커지겠는가 기대. 그러면 하정우 수석이 만약에 등판하면 국민의힘은 여기 누가 나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예. 하정우 AI 수석이 지금 유명해진 것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픽해가지고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김영정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다 초선들이에요. 근데 초선되기 전에 그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씩은 다 지역에서 고생하고 지역민들과 다 호흡을 같이 해온 그런 다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뭐 이름 거론해가지고 뭐 고향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역의 민심을 잡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부산에서 좀
기여한 바가 아직은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의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뻔했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법사위 상정돼 있는 법을 부산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민주당에서 그걸 안건에서 빼버렸어요. 표결 직전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 계획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AI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 앞으로 이런 발전을 좀 시키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수석이 부산 가가지고 그걸 맡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예. 하정우 수석 뭐 부산 출신이니까 여기 내보내면 되겠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부산 시민들 특히 북구의 아하, 그런 지역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저는 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보다 더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지역민들이 정서적으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선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그 전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낙선도 예, 많이 했었고. 예.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해서 삼선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정우 AI 수석 그냥 대통령이 찍어서 내려보냈다 이런 인식이 되는 순간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불리한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명픽만 가지고는 네. 기회를 오히려 잃을 수가 있다. 네. 근데 말씀하신 예. 이제 부산 지원 특별법 관련해서는 수기관이 미도가에서 처리를 못한 거고요. 다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우리 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는 그 지방, 예. 그 지역을 누가 더 잘 성장시킬 것이냐, 그 시민의 그런 삶의 질을 누가 더 올릴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정책과 비전의 싸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역 구도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네. 다만 이제 두 분 다 전부 다 부산이 지역이라는 고향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거기다가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그 미래 학자, 그러니까 미래 AI와 관련된 아주 전문성이 있는 그래서 부산을 AI 전문 도시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갖춘 후보기 때문에 해양 도시 강국 해수부도 이전했잖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예. 후보다라고 이제 예.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인데 아직 출마 여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고생부터 먼저 해라 이런 말씀이시고 자 마지막 살펴볼 곳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산 그리고 충북 두 지역입니다. 두 지역은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상욱 또 신용환 두 분이 후보로 이제 공천이 됐습니다. 근데 두 지역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나는 방금 거명한 이 김상욱, 신용환 두 분 모두 국민의힘에서 옮기신 분이라는 거. 또 하나가 이 두 지역 모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관련된 좀 논란 내지는 좀 잡음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곽 의원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두 곳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공천 후폭풍에 또 자당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등판하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정치 경력을 국민의힘에서 시작했는데 특별한 어떤 그 지역과의 어떤 유대관계 없이 당을 옮기면서 그 지역에 뭐 지자체장 후보로 간다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뭐 씁쓸하죠. 씁쓸한데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당의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지방선거에서는 여당 후보가 기본적으로 유리한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합집산이 가능한 거죠. 예, 지금 여당으로 빨리 가서 네. 지방선거에 나와가지고 분위기 좋을 때 단체장을 하겠다 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또는 지역을 위한 진지한 고민 이런 것이 과연 있었는지는 참 의문스럽네요. 자, 김 의원님, 민주당은 지금 이번 목표 어떻습니까? 2018년 때처럼 부울경 싹쓸이 재현 이것까지 지금 기대를 하는 상황인 건가요? 뭐 당연히 기대를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그 말 근데 정청래 대표가 좀 조심하라고 다만 했죠. 이제 저희가 그렇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한 전제에서 이제 그런 기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울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경수 후보하고 김상우 후보는 이제 확정이 됐고 전재수 후보도 이제 유력한 그런 상황인데 끝까지 뭐 저기 선거는 투표하면 열어봐야지 안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제 그 지역 발전이라든지 뭐 비전 정책 이런 거로 승부해야 될 것 같고요. 끝까지 낮은 자세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다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 이제 있던 분들이 이제 신용환 후보라든지 김상우 후보가 저희 후보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구구 강성화되는 그런 쪽에서 합리적 보수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선택을 한 원인 제공을 국민의힘에서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예. 저분들이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주의나 뭐 법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들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당내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왔는데 우리 당이 저희 당이 왔다고 무조건 후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당원들과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본선에서 우리 당의 당원들과 이제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오히려 그 중도나 보수 확장성 측면에서의 또 그 장점들이 가진 후보이기 경쟁력이 때문에 있다. 네, 저는 충분히 이번에 저기 본선에서 좋은 성적이 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